우리 이제 유현 박사님이 지금 이번에 그 위안부산 만든 사람들한테 이제 소송 당해가지고 1심에서 이렇게 패소하셨잖아요. 저는 2014년에 정대협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그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이제 소송을 당해서 1, 3심 다 이겼습니다. 저는 정대협을 이긴 정말 많지 않은 사람인데 그 형사도 뭐 항고에 뭐 재정 신청 뭐 난리 났어요 쪽에서. 근데 하여튼 경찰서에서도 제가 한 2번 정도 불려갔는데 다 이제 무혐의가 됐고, 이 정대협한테 이제 소송을 이겼다는 거는 뭐 거의 뭐 내가 길에서 마이크 타이슨 만나서 뭐 때려 눕혔다 이 정도 거의 무용담 수준인데 제가 아무튼 그 정도로 큰 걸 뭐 제 나름대로 아무튼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친일파 말씀하셨는데 그 저 뭐 거의 뭐 정대협 이겼으면 거의 친일 거의 무형 문화재 아니겠어요? 하여튼 좀 그런 그 덕분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한국의 그 아까 그 한민호 선생님 뭐 제외한다면 과연 이제 친일파가 진짜 있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위안부 문제랑 징용공 문제가 지금까지 온 걸 보면은 그 지금 이 자리에 선 분들을 제외하면은 지난 70년간 사실상 한국에는 친일파가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러죠. 뭐 조중동 이런 보수 신문들에서 뭐 허구한 날 뭐 한일 관계 개선 얘기하고 뭐 한미일 동맹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전부 지일파나 용일파지 친일파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 일본인들은 뭐 성실하다는 둥, 뭐 법질서를 잘 지킨다는 둥, 뭐 무슨 저력이 있다는 둥, 이번에 뭐 노벨상을 몇 개를 어떻게 획득했다는 둥, 그 위안부 문제 진실이나 징용공 문제 진실을 얘기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일본이 아무튼 뭐 권력이 있고 뭐 자본이 있으니까 뭐 주파를 그냥 던지는 우리 인간사의 그냥 99%의 그런 속물들이라고 봐야지, 이건 뭐 친일파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친이라는 한자가 이게 친구할 때 쓰는 사실 그 한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친구랑 일단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하냐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일단 친구라고 하잖아요. 뭐 서로 빼있는 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욕설을 하면서도 그 선의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이제 친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친구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린데 그 돈 필요할 때나 뭐 그럴 때나 뭐 연락하고 맛이 올 때나 연락하고, 그게 친구인가요?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친구죠. 근데 사실 한국 내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난 70년간 뭐 일본이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는, 그러니까 뭐 꼭 동의랑 수용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무슨 주장을 하잖아요. 일본이 그러면은 그 징용 문제 자기들은 뭐 진실이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그대로 한국에 소개하는 그런 일조차 사실상 그런 시도조차도 사실상 없었어요. 뭐 아무도 뭐 일본이 뒤집었었다고 하는 그런 누명 문제, 자기들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게 뭐 맞고 틀리고 나중 문제고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일단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귀를 기울여 보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맨날 우리가 70년 전이나 우리가 100년 전에 뭐 어쨌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얘기는 사실 대부분 상당히 이제 과장됐거나 이제 왜곡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를 화두로 해서 꾸준하게 한국 사회의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친일파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고로 그 일본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히라가나조차 전혀 모르고 뭐 일본 대중문화를 즐겨본 적도 없고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나 일본에 뭐 수백 번 가봤다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저보다 친일이 과연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뭐 아무튼 그런 친이라고 할 때 그 아무튼 진솔함, 그 어리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여름에 저희 이제 미디어워치 출판사에서 그 하타 이쿠이코 박사라는 분이 쓴 이제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출간합니다. 그 위안부 문제 종결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일본에서는 1999년도에 이제 출간된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에 완전 정지부를 찍었다고 하는 거 이제 백과사전 책이에요. 우리 유현 박사님이 지금 이제 번역 지금 작업을 이제 끝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옆에서 괴롭히면서 지금 편집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책이 20년 만에야 이제 한국에 소개되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무슨 이 문제를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 한국에 이렇게 소개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책이 20년 만에 소개가 된다는 자체가. 그래서 참 한일 간 양국의 좌파만이 아니라 좌파끼리는 한일 간 좌파끼리는 소통이 잘 된 것 같은데 그 우파까지도 포함해서 한일 간 우파까지도 포함한 정말 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통 채널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런 시도가 이런 세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늦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빠르다 늦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인 거라서 요새 뭐 동북아 국제 외교안보 문제 그 한민호 선생님이 이제 전문가시지만은 그 오히려 우리가 좀 10년 20년 또 앞서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나오신 분들 정말 선구자일 수도 있고 그 뭐 한 20년만도 아니고 70년 만에 한일 간에 이제 진짜 진솔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위안부 문제나 징용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소재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년이 묵어야 해결될 주제가 이제 70년 만에 빨리 해결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디어 워치도 거기에 이제 힘을 보태가지고 한일 간 그 올바른 이제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